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힘이 되는 소식 BTV 뉴스 시작합니다. 신당동 236-67번지 일대 가칭 신당 13구역이 신속 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도 50%를 넘어 주민 설명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중구 신당동 236-67번지 일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 78.5%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 건축물들이 대다수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가 일상입니다. 해당 일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총 면적 6만 8천여 제곱미터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645명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동의율은 52%에 달합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모집 대상은 동의율이 30%를 넘으면 되지만 중구는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당 13구역은 입지 요건이 아주 좋습니다. 청구역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요. 또 이제 신당 13구역 주변으로는 바로 접해서 신당 19구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빠르게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청구역 건너편에는 신당 8구역이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당 13구역 주민들도 빠른 재개발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있었고, 구는 우선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어 오는 23일 주민 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인근 신당 10구역이 조합 직접 설립제를 통해 사업 기간을 3년가량 단축하면서 단기간 조합을 설립해 재개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이 되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재개발이 완료되면 1,400세대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서울 강서구는 한 해 생활 폐기물 발생량만 12만 톤에 달하면서 서울 자치구 가운데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만 113억 원 정도 들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인지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동에 자리한 양천 자원회수시설. 대형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이 소각되는 곳입니다. 강서구에서 한 해 평균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은 12만 톤에 달합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하는 송파구, 상권이 밀집한 강남구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배출량을 보이는 겁니다. 쓰레기 처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생활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에만 113억 원 넘는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처리되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와 자원회수 시설에서 처리되는 반입량은 정해져 있어 그 이상의 초과량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처리 자체 비용도 많이 들지만 반입 초과량을 처리하는 예산도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2022년 서울 강서구에 할당된 쓰레기 반입량은 5천 톤가량, 초과된 배출량은 1만 톤이 넘으며 할당량 대비 반입 비율이 무려 320%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초과 반입 비용으로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초과된 반입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만큼 더 많이 초과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 반입한 그 폐기물의 그 처리 방식은 또 이제 민간 시설로 가게 됩니다. 그럼 민간 시설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더 내야 되는 수수료가 더 이제 커진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되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나가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도 많아지는 거면서 좀 환경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내년 책정된 예산 기준 초과 반입 비용으로만 15억 원 가까이 지출될 걸로 예상되는 상황. 이에 대해 강서구는 애초에 할당된 반입량 자체가 강서구 인구 대비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 매립 할당량이 적어도 1만 톤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처리 양이 많았던 것도 있지만은 또 그쪽에 가서 그 할당량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이제 초과 가산금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초과 가산금에 대해가 좀 저희가 과도하게 좀 많이 나와서 강서구 규모에 비해 할당량이 좀 적었던 것도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별률이 높아지면은 폐기물이 줄어들고 그 재활용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재활용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생활 폐기물이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이면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 폐기물 직매립은 금지될 전망입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성동구가 성수역과 뚝섬역 일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성수역 4번 출구에 위치한 시어터 SS. 원래는 대형 LED 월을 통해 성수동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미디어 아트 영상관입니다. 성동구는 이곳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팝업 스토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우선 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여기에 아티스트나 창업기업, 예비 창업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업체는 연 5회까지 회당 1일에서 5일 동안 상품을 판매 홍보할 수 있습니다. 참가 비용은 하루 5만 원으로 소상공인은 연 최대 3회, 회당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성수 역사 내에 저렴한 공간 사용료로 팝업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의 팝업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획하게 됐습니다. 뚝섬역 인근인 성수 수제화 희망 플랫폼에서도 팝업 전시관과 쇼케이스 공간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할 수 없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신진 작가들의 제품과 작품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와 팝업 전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장담극이가 최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종로 노인복지관의 특화 사업이기도 한데요. 종로 노인복지관에서 10년 넘게 이어진 전통 장담극이 문화를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로 노인복지관이 전통 장담극이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13년부터입니다. 당시 전통 장담극은 경험을 살려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직접 봉사에 나섰습니다. 콩으로 만든 메주로 된장과 고추장, 간장 등 옛 선조들의 장담극이 문화를 그대로 전수한 겁니다. 담근 장을 가르고 간장과 된장을 완성해 장독을 비우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9달. 정성스레 담아 발효시킨 전통 장담극이 사업을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10년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실이 올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해외 여러 곳에 한국의 전통 장담극이 문화를 알리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장금이를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기여했다라는 유네스코에 등재하기까지에 기여했다는 거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 봤을 때 이 장이 만병통치약으로서 우리 전 세계인이 알려진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장금이 봉사단을 발족한 종로노인복지관은 전통 장담극이 문화 전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 장 체험 프로그램부터 온 오프라인 매장 판매 등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 장담극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정성과 성의가 포함된 맛을 내는 게 우리 선조들의 숙성된 식품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느끼는 것만큼 장을 선호하고 좋아하고 세계로 퍼지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이 된 전통 장담극이 문화는 노인복지관의 자부심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세계에 알리는 장을 알리는 선두주자가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인권이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시절,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졌던 충격적인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형제복지원과 같은 시설이 서울에서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립 갱생원인데요.
이 시설이 왜 설치됐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와 주택 사이 산기슭에 위치한 여러 개의 건물. 인접한 산으로 올라가자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시설. 지금의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은평의 마을이 과거 서울시립 갱생원이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다 초점을 주고 그전에는 그것도 있었다니까 이렇게 초소가 이렇게 철조망 이렇게 삥 둘러서면 초소가 있었어요. 그 교도 소식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립 갱생원은 이른바 불황인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19세에서 64세까지 연령도 다양했습니다. 실제로는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그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시민들을 연행해서 강제 수용을 시킨 사례가 다수였습니다. 그 사유를 확인을 했을 때 상당수가 친지를 방문한다든지 취업차 상경을 했다든지 그리고 행상을 하다가 방황했다든지 이러한 이유로 수용이 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진실화해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강제 입소를 한 것은 기본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강제 퇴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이제 강제로 동원을 해서 노역을 한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 외에도 방장 등을 어떤 시설 내에 있는 간부들을 통해서 구타나 가혹행위 등이 만연했습니다. 이른바 회전문 수용도 빈번했습니다. 갱생원은 법적으로 18세 이상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아동들이 또다시 갱생원으로 옮겨지며 2차 가해까지 벌어진 겁니다. 수용자 가운데 상당수는 시설 안에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60년대 언론 보도 자료 같은 것을 보면은 무위탁 상태 중환자들을 마구잡이로 수용을 시켰는데 갱생원 내부에서는 이들을 치료할 환경이 전혀 되지 않아서 그냥 무방비로 사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법과 정책을 통해 불황인을 수용할 수 있게 한 것 자체가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사과와 피해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각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가 이 사과를 이행해야 된다고 명시를 했고요. 그중에서 가장 급선무라면 사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아닐까.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립 갱생원을 두고 서울시가 피해 보상을 논의 중입니다. 어떤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김대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서울시 차원의 보상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걸로 확인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충의 피해 내역을 지금 산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금 시간을 주시면 충분히 이분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될 겁니다. 속도를 낼 여진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빠른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굉장히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뒤늦었지만 충분히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보상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시립갱생원 문제를 공론화했던 정치인들은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추가 피해자를 발굴하는 노력도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피해 당사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이 국가가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한 그 피해자들을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에 합당한 재정적 그리고 정신적 보상을 합의해서 그때 얻은 장애라든지 피해라든지 트라우마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기회를 박탈당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계속 이어져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은 진화위에서 서울시립갱생원 피해자로 신고받아서 알려진 분이 11분밖에 되지 않지만 훨씬 더 많은 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서울시립갱생원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합니다. 경기도와 부산시의 경우 조례를 만들어 성감학원과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의회도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소소한 이야기를 주민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 연극 배우나 연기자를 꿈꿔본 적 있으신가요? 가장으로, 주부로 살아오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배우의 꿈에 도전하는 열정 가득한 시니어들이 오늘도 카메라 앞에 서서 맹연습 중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김기현 주민통신원이 중랑구를 찾아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중랑 면목 미디어 센터에서는 시니어 영상 제작 교실, 활동 사진 제작단 양성 교육을 지난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활동 사진이란 영화에 의해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영상 제작 교육뿐만 아니라 연기 수업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미디어 교육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걸 보고 너무 심쿵해서 내가 그동안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인데 드디어 이 강의를 만난 것 같다라고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문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50세 이상의 중랑 구민을 대상으로 총 20명을 선발한 활동사진 제작단원과 연기단원 두 팀으로 나누어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연기단원은 오디션 및 캐스팅 절차를 통해 연기 교육과 영화 출연, 연극 공연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장으로서 지금도 회사 일과 병행하면서까지 연기자가 되기 위한 꿈에 도전하는 안준호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실제로 어릴 때 그 연기를 전공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반대로 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젠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어색한 점도 있지만 표정과 동작에서 진지함이 묻어나고 중년의 초보 연기자가 치는 대사에서 연륜이 느껴집니다. 가족밖에 몰랐던 한 사나이가 시니어 활동 사진단을 만나 영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가충무도를 하게 된다.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마치 감추어 왔다는 듯이, 숨겨왔다는 듯이 약간의 그 티칭만 해주시면 거의 증폭적으로 폭발적인 연기력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액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연기자라는 새로운 도전을 꿈꾸면서 삶의 활력과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제는 내 인생은 나 이렇게 살 거야. 어떤 설계도 같은 게 조금씩 그려져요. 시니어 세대도 미디어 창작과 참여 측면에서 문화적인 감성으로 제2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현장에서 김기현 주민통신원이었습니다. 악기를 모르던 아이들이 어느새 웅장한 선율을 선사하며 깊은 인상을 주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창단한 지 2년이 채 안 됐지만 해외 공연까지 펼쳐졌는데요. 그 주인공 바로 서대문 주니어 윈드 오케스트라입니다. 최근 두 번째 정기 연주회를 가졌는데요. 김대우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케스트라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관객들은 이들의 하모니에 금세 매료됩니다. 태평소 소리가 더해지자 또 다른 무대가 펼쳐집니다. 감동은 2배,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서대문구 주니어 윈드 오케스트라가 두 번째 정기 연주회를 펼쳤습니다. 지역에선 이들을 기적의 오케스트라라 부릅니다. 악기를 다룬 지 2년이 안 됐지만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고 있어서입니다. 올해 해외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단원들에겐 잊지 못할 순간이 됐고 현지인들에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뭐 이렇게 막 하시는데 그래도 응원하는 거는 다 느껴지더라고요. 뭐라고 하시긴 하는데 그래서 뭔가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이런 오케스트라 활동은 어느덧 단원들에게 삶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꿈을 키우는 계기도 됐습니다. 유포니스트? 유포니움 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희 선생님 보면서 약간 좀 본받고 싶다 그런 것도 있었고 유포니움이 좋아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하나된 모습으로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서대문구 주니어 윈드 오케스트라. 이들이 보여줄 기적은 이제 시작입니다. 젊은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앞으로 미래에 정말 훌륭한 음악 또 학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